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올라가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내리막이라는 말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뭔가가 끝나는 것처럼 들려서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오히려 경치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정상만 보느라 못 봤던 것들이 내려오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비로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 후반을 조금 더 편하고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정약용의 귀향 이후 57세에 다시 시작된 삶.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온 것은 1818년. 선생의 나이 57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생 후반에 접어든 나이죠. 돌아온 고향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집은 낡았으며 세상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더 좌절하고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잃었으니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하지만 선생은 그 나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술을 다듬고 후학을 가르치고 자신이 믿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8년의 유배에서 얻은 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선생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 후반에 대한 이 태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것. 지나온 길이 길수록 남은 길을 더 잘 걸을 수 있다. 2장 인생 후반의 3가지 변화. 줄어드는 것들. 인생 후반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사회적 역할도 작아집니다. 이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자꾸 과거와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체력은 줄었지만 지혜는 더 깊어졌다. 인간관계는 좁아졌지만 깊어졌다. 사회적 역할은 작아졌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생겼다. 새로 생기는 것들. 인생 후반에는 동시에 새로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후반을 편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직장, 육아, 사회적 의무에 쫓기던 시간이 이제는 조금 내 것이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둘째,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셋째, 통찰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들이 이제 지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거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 이 3가지를 모두 가졌습니다. 시간, 자유, 통찰. 그것으로 선생은 인생 후반을 가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3장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 큰 것을 기다리지 않기. 많은 분들이 인생의 행복을 큰 것에서 찾습니다. 자식이 크게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행복하겠지. 건강이 회복되면 행복하겠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행복을 유보해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제자가 가져다 준 따뜻한 차 한 잔, 저녁에 산책하면서 본 석양, 뜰에 피어난 매화, 새벽에 읽은 책의 한 구절, 이것들이 선생에게는 진심으로 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선생을 18년의 유배를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 안에 있다. 일상을 새롭게 보기.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짧은 통화, 산책길에서 마주친 고양이.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인생 후반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감사하게 바라본다는 것. 사장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면서 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면 어느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에서 돌아온 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화려했던 관직 시절에 많은 지인들과는 멀어졌지만 진심으로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는 더 깊이 교류했습니다. 그 관계들이 선생의 인생 후반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적지만 깊은 관계들,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기.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연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이 나이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게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57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새로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지역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했습니다. 나이가 새로운 인연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새로운 인연을 막는 겁니다. 마음만 열려 있다면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만남은 가능합니다. 5장 인생 후반의 진짜 풍요. 내면의 풍요. 인생 후반의 풍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비워낸 사람이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더 많이 가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인생 후반에 도달한 풍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권의 책, 깊어진 지혜,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것들이 선생을 가장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인생 후반. 인생 후반을 편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쉽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 비교를 그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 깊은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그리고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을 두려움 없이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을 편하게 사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우고, 쓰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배라는 18년의 상처를 딛고 오히려 더 깊고 더 풍요로운 후반부를 살았습니다. 삶의 후반은 전반의 결산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새 출발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 후반에 대해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수록 남은 시간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겪었으니까, 많이 알게 됐으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조금은 더 알고 있으니까, 정약용 선생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을 가장 편하고 또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